안녕하세요.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2. 해수의 특성과 순환 첫 번째,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입니다. 자, 바다 깊이에 따라 어떤 생물이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생물들도 있고,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생물들도 있을 거예요. 바다 깊이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겠죠. 그에 맞게끔 생물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 표면에는 햇빛이 많을 거예요. 햇빛 에너지, 빛 에너지가 많겠죠. 그럼 광합성하는 생물들은 아무래도 표면에 많이 있겠네요. 햇빛이 닿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철썩철썩 파도도 치면서 산소의 양도 많은 편이에요. 자, 중간으로 올수록 온도가 달라지고요. 저기 밑에 심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다 깊은 곳은 빛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압력을 버텨야 됩니다. 깜깜하겠죠? 자, 이런 환경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먼저 그 환경 중에 하나, 첫 번째, 온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들 교과서 248, 249쪽입니다. 거기 기록하면서 볼게요.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바닷속을 그 깊이에 따라서 온도를 하나하나 지금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게끔 바다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그 환경을 조성하고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49쪽입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먼저 첫 번째, 햇빛이 쨍해요. 바닷물에 햇빛이 찌죠. 우리 햇빛을 찌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실험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적외선 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따뜻하게 하면서 빛을 내려쬐는 적외선 등을 요게 사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빛이 수면에 닿아 있을수록 수면 쪽에 적외선 등을 설치하면 되겠죠. 수면 위쪽에. 두 번째, 햇빛하고 바람의 영향을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햇빛은 적외선 등을 사용하면 되고 바람은 뭐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짜잔! 선풍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설치를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수면에 닿을 수 있도록 적외선 등을, 그러니까 햇빛이 쨍하죠. 그 옆에 선풍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를 볼게요. 수행 결과 먼저 첫 번째 햇빛만 쨍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표에 있는 숫자를 기록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자, 요게 나오는 그래프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 0.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은 달라요. X축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0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X축, Y축 0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수온은 여기 표현했고요. 그에 따른 깊이를 점점 깊어지는 거니까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생략된 거에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26 그 다음에 여기 28, 그 다음에 여기 30, 3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깊이도 한번 볼게요. 여기 0이면 여기 2, 4, 6, 8.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Y축 0점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간격 일정해야 되고요. 요거에 그에 맞는 숫자 정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으로 찍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기 32 수온 32에 해당한다. 깊이 0.5 한 이 정도 할까요? 여기 정도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28 2.5 여기에다 표시를 할까요? 이 정도 2.5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27인데 4.5네요. 4.5 이 정도의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5에 해당되고 6.5 해당되네요. 여기 26.5에 하면서 6.5 이 정도. 그 다음에 26에 8.5, 26에 8.5. 자,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수업을 하는 중이라서. 자, 여기 이거 지워졌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떤 양상을 띠나요? 이렇게.
이런 양상을 띠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바람이 있는 경우에요. 아까는 햇빛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람도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0도에서 여기 생략됐고요. 26, 28, 30, 32 하고 여기는 2, 4, 6, 8 해볼게요. 그럼 각각에 대한 그래프 표현해 볼게요. 28, 0.5, 그 다음에 2.5, 0.5, 27, 4.5, 26.5, 여기죠? 6.5, 여기. 그 다음에 26인데 8.5,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쭉 양상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양상이 띄겠네요. 자, 요 양상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결과를 분석해 봅시다. 적외선 등만 비쳤을 때, 그러니까 햇빛만 쨍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수면 부분의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하죠. 그래서 수온이 표면에 가장 높아요. 깊이 점점점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프 양상에 그랬죠.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번엔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켜요. 역시 햇빛 있어요. 그 상황에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 물 표면이 바람에 나풀나풀하겠죠? 물이 섞이면서 수면 부분의 온도가 얘네들이 섞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프 양상 같이 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실제 바다는 어떨까요? 햇빛 쨍합니다. 태양 에너지 많아요. 그래서 해수면 부근의 수온이 높고요. 바람 불어요. 그래서 파도가 철썩철썩 하잖아요. 그래서 해수면 부분에 물이 해수가 혼합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쨍 내렸지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서 표면의 수온이 높아집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요. 그러면 바닷물을 섞어주죠. 그래서 표면에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이 있어요. 이 부분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혼합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겠죠. 자, 그 밑에는 바람이 닿지 않아요. 대신 햇빛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표면의 온도가 더 높고 점점점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으로 점점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층입니다. 이곳을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 저 밑에 심해층 볼게요. 여기는 아예 햇빛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수온이 낮고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일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햇빛이 쨍 내려지고 바다 깊이에 따라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거를 표현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림 싹 빼고 그래프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볼 때는 역시 X축, Y축 잘 확인하세요. X축의 수온, Y축의 깊이. 근데 깊이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니까 Y축을 위로 올리지 않고 밑으로 내린 것 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앞에 실험에서 하면서 결과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죠?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햇빛이 쨍 내려지고 표면에 바람이 솔솔 불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혼합층 보이고요. 그 밑에 점점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수온 약층, 심해층, 아예 햇빛이 닿지 않아요. 온도가 낮은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 봤어요. 자, 먼저 저위도는 적도 생각하면 됩니다. 중위도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고위도는 저기 극지방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일단 저위도부터 볼게요. 저위도는 햇빛이 쨍 더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온도부터 더 높지요.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얇아요. 그리고 온도, 수온약층, 온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 수온약층의 온도 변화 폭이 훨씬 더 크죠. 저기 심해층은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 온도가 똑같고요. 그리고 심해층 같은 경우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셋의 차이가 없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중위도 보겠습니다. 중위도는 더 낮은 온도에서, 저위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여긴 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어요. 역시 그 밑에 수온약층 보이는 거 보이고요. 자, 심해층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똑같습니다. 고위도 볼게요. 고위도는 햇빛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데워지지조차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여기는 X축이 수온이었다면 여기는 위도를 나타낸 거죠. 위도 0이라는 거는 적도 생각하면 돼요. 저위도, 위도가 낮잖아요. 그죠? 적도. 우리나라 한 여기쯤에 있겠네요. 30도 부근, 여기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극지방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적도 더 높은 온도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혼합층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소원약층 보이고요. 심해층 보입니다. 우리나라 볼게요. 여기는 아까 바람이 솔솔 잘 불어서 혼합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소원약층 보이고요. 심해층 보입니다. 극지방 거의 심해층이랑 온도 변화가 비슷하죠? 그래서 색깔이 비슷하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혼합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에너지와 뭐예요? 그렇죠. 바람이 영향을 줍니다. 혼합층. 바람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이름을 3개로 지었어요. 어떻게 구분했나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햇빛이 쨍 내려지면은 표면은 온도가 높고 점점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섞이죠? 바닷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범위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바람이 더 많이 분다, 강하게 분다, 그러면 이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